민수가 왜 이렇게 요즘 토요일마다 장모님 댁에 가는 걸까요? 혹시 사돈 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아야? 네, 어머니. 혹시 사돈댁한테 무슨 일 있으시니? 주말마다 너네가 그쪽에 간다고 해서 혹시 편찮으신가 싶어서.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지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제 엄마 보러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걱정돼서. 어머니, 혹시 뭐 불만 있으신 거 아니시죠? 지아의 목소리엔 분명히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순수하게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왜요, 엄마? 혹시 지아가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아까 지아한테 전화했더니 화를 내더라고. 나는 그냥 친정 어머니가 어디 편찮으신가 해서 물어본 건데.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엄마가 그걸 왜 신경 써요? 뭐, 지아가 자기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장모님 댁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민수야, 너 지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는 왜 맨날 그렇게 엄마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김숙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참 빠릅니다. 그때 그 빈자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과일 가게를 운영했죠.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을 고르고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던 그 시간들이요. 손님들 하나하나 얼굴을 다 기억할 정도로 정성껏 장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늘 제 옆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든든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저는 혼자 가게를 꾸려갔습니다. 그게 제가 사는 유일한 삶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과일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드니 혼자 하기엔 버거웠습니다.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르다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저녁이면 온몸이 쑤셨어요. 그렇게 버티다가 2년 전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그날이 기억나요. 30년 넘게 지켜온 공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 더 외롭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밝았죠. 엄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였어요. 40이 넘도록 혼자 살던 아들이었는데 드디어 짝을 만났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날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장을 보러 다니며 며칠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수 옆에 단정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첫인상이 좋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지아라고 합니다. 지아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직된 느낌이었죠. 그래도 예의가 발라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저는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차렸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전까지 정성껏 만들었죠. 식사 자리에서 지아는 조용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만 짧게 대답하고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지만 어딘가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지아 씨는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네. 작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말이 없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세대 차이겠거니 하고 넘겼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간 후에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아가 좀 차가워 보이긴 했지만 민수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손주라도 보게 되면 이 집에 웃음꽃이 필 거라는 기대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오랜만에 집이 북적였던 그 기억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민수의 결혼식을 함께 준비하고 손주도 함께 봤을 텐데 말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민수 드디어 장가가요. 당신도 좋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민수와 지아는 석 달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린다는 게 실감났죠. 결혼 초반, 지아는 나름 예의를 지켰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저희 집에 왔고, 제 말에는 존댓말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게 눈빛에서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애교가 많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예의가 바른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집에 오는 빈도가 확 줄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 집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는데 저녁 먹으러 올래? 엄마, 저희 바빠서요. 다음에요. 항상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죠. 가끔은 친정집에 간다며 거절했어요. 어쩌다 오더라도 저녁 때 잠깐 들러서 차 한 잔 마시고는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차 막혀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아는 늘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어요. 밥은 먹지도 않고 차만 마시다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지아의 눈치를 보며 일어섰죠. 엄마,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황급히 나갔어요. 저는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남았죠. 명절에나 한 번씩 와서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오래 앉아있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면 바로 일어서서 갈 준비를 했죠. 저는 생각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 같지 않구나. 시댁에 자주 안 오는 게 요즘 추세인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서운했어요. 사실 저도 함께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싶었죠.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밤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적적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애들한테 부담될까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각자 바쁘잖아요. 회사 일도 많고 자기들끼리 보낼 시간도 필요하죠. 시어머니가 자꾸 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을 때도 참고 보고 싶을 때도 참았어요. 혼자서 외로움을 사귀었죠.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떨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순이가 물었어요. 숙자야, 너네 며느리는 자주 놀러와? 아니, 바빠서 잘 못 와. 나도 그래. 요즘 애들은 다 그러가 봐. 시댁은 불편하대. 순이의 말에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서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국 끓이고 반찬 몇 가지 꺼내서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라도 마주 앉아 먹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중 한 곳에 민수와 지아가 살고 있을 텐데,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요? 밥은 먹었을까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제가 외로운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아들이 먼저 전화해서 보러 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요. 둘이서 민수 부부 이야기도 하고 걱정도 함께 나눴을 텐데 말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뭐 하나요? 세상은 그냥 이런 거죠. 나이 들면 외로운 거고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저 건강하게 살면서 아이들한테 폐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택배 기사가 큰 박스를 들고 왔어요. 김숙자 고객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선물이신 것 같은데요. 박스를 열어보니 고급 한우 세트였습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과일 가게 하면서 알게 된 분이 보낸 것 같았어요. 포장도 고급스럽고 고기 질도 좋아 보였죠. 이야, 이거는 혼자 먹기 아깝네. 양도 많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다 못 먹을 양이었어요. 그때 민수와 지아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구워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한우 선물 받았는데 양이 많아. 이번 주 토요일에 와서 같이 먹을래? 토요일이요. 저희 그날 장모님 댁 가기로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밝게 유지하며 말했죠. 아, 그래? 그럼 일요일은 어때? 일요일은 전날에 장모님 댁 갔다 왔으니까 저희 둘이 시간 좀 보내려고요. 나중에 봬요, 엄마.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기를 바라보니 한숨만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걸 받았는데 혼자 먹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혼자 다 먹을 수도 없었죠. 결국 동네 친구 순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한우 선물 받았는데 같이 먹을래? 진짜 좋지. 순이가 저녁에 왔어요. 저는 고기를 꺼내서 석쇠에 구웠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고기를 보니 군침이 돌았어요. 와, 숙자야.
이거 진짜 좋은 고기네. 어디서 받았어? 예전에 가게 할 때 알던 분이 보낸 거야.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먹지. 연락 안 해봤어? 순이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연락해봤는데 바빠서 못 온대. 또 장모님 댁 간다고 했어? 응. 순이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시댁은 불편하고 친정만 편하다잖아.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사실이긴 했지만 듣고 보니 더 서운했어요. 뭐, 그렇겠지. 요즘 바쁘기도 하니까. 저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이렇게 좋은 고기를 친구랑 먹는 것도 좋지만 아들이랑 며느리랑 함께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고기를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저는 명절에나 한 번 보는 건가 싶었어요. 순이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며느리도 그래. 친정에만 자꾸 가려고 해. 뭐 좀만 간섭하면 자기들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다들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안이 되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론 더 외로웠어요. 다들 그렇다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이게 현실이라는 뜻이기도 했죠. 식사를 마치고 순이를 배웅한 후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은 고기를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걸 언제 다 먹나. 혼자서는 먹기도 그렇고 버리자니 아까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그날 장모님 댁 가기로 했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베개를 꼭 안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애들한테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혼자 외로움을 삼키며 밤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토요일이었죠. 평소라면 말을 안 해도 민수가 알아서 챙겨줬을 텐데 올해는 다를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민했어요. 생일이라고 먼저 말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길까? 결국 제 생일이라고 직접 말하긴 민망해서 그냥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이번 주말 토요일에 와서 같이 밥 먹을래? 얼굴 본지 좀 됐는데 보고 싶다. 토요일이요? 저희 장모님 댁 가야 돼요. 이번에도 또 장모님 댁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그래, 알았어. 민수는 차갑게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에 제 생일이라는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말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맨날 오라고 할 때마다 안 된다고 거절하더니 이젠 생일도 모르네요. 아들이 자기 엄마 생일도 모른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혼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생일엔 미역국을 먹어야 하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이제는 제가 혼자 끓였죠.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차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거든요. 왜 왔어? 오늘 장모님 댁 간다며? 엄마가 오라고 전화했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민수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민수가 제 생일인 걸 알고 온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지아는 혼자 장모님 댁 갔어요. 그래. 들어와.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민수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혼자 먹으려고 차린 상이었지만 아들이랑 함께 먹을 수 있다니 좋았어요. 얼른 민수 것도 챙겨서 상을 다시 차렸습니다. 얼른 앉아서 밥 먹어. 민수는 자리에 앉았지만 계속 핸드폰만 봤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문자를 보냈죠. 민수야, 오늘 무슨 급한 일 있어? 아니요, 없어요. 민수는 대답은 했지만 시선은 핸드폰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섭섭했지만 그래도 함께 밥 먹는 게 좋아서 말없이 국을 떠먹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밥도 다 안 먹었잖아.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그래. 어디 가는데? 장모님 댁이요. 지금 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가다니요. 게다가 제 생일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저는 조심스럽게 민수를 불렀습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민수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오늘이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모르는구나. 제 생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가. 네. 그럼 갈게요. 민수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역국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됐는데 말이에요. 아니, 물어보기 전에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엄마 생일을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혼자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69 생일을 이렇게 혼자 보내야 하나요? 아들은 제 생일도 기억 못하고 며느리는 친정에만 가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릇을 씻다가 멈춰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하고 서럽고 외로웠습니다. 오후 내내 집안을 멍하니 돌아다녔어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나오는 채로 앉아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올해 생일을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가는구나. 아침에 민수가 왔을 때만 해도 기대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아침에 미역국 끓여주고 저녁엔 작은 케이크라도 사다 줬을 텐데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의 무심한 얼굴, 핸드폰만 보던 모습, 밥도 다 안 먹고 떠나간 뒷모습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왜 이렇게 요즘 토요일마다 장모님 댁에 가는 걸까요? 혹시 사돈 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수하게 걱정하는 마음에서요. 여보세요, 지아야? 네, 어머니. 지아야.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네, 말씀하세요. 혹시 사돈댁한테 무슨 일 있으시니? 주말마다 너네가 그쪽에 간다고 해서 혹시 편찮으신가 싶어서.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지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제 엄마 보러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걱정돼서. 어머니, 혹시 뭐 불만 있으신 거 아니시죠? 지아의 목소리엔 분명히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순수하게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돈댁이 아픈가 걱정한 게 잘못인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왜요, 엄마? 혹시 지아가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아까 지아한테 전화했더니 화를 내더라고. 나는 그냥 친정어머니가 어디 편찮으신가 해서 물어본 건데.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엄마가 그걸 왜 신경 써요? 뭐, 지아가 자기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장모님 댁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민수야, 너 지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아는 외동딸이고, 지아 엄마도 혼자 사세요.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나도 혼자 사는데? 엄마는 왜 맨날 그렇게 엄마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민수야, 어제 내 생일인 거 알았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네, 어제 내 생일이었어. 생일이어서 다 같이 밥 먹자고 부른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안 온 거야? 생신이시면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엄마 생일을 모르니? 내 생일 하나 기억하기 어려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도 나고 서럽기도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장모님 댁에 가니까 장모님 생일은 알고 있겠지. 나는 그냥 필요 없는 사람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양쪽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됐어요. 동네 친구 순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집에 좀 와줄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좀 와줘. 순이가 곧 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숙자야, 왜 이렇게 울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순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숙자야, 너무 속상했겠다. 순이야, 나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요즘 애들이 그래. 순이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어요. 나도 아들 보고 싶고,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은데, 그게 잘못이야. 매주 장모님 댁에 가는 게 당연한 거면, 나도 한 달에 한 번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아니야. 숙자야. 너 욕심 부린 거 하나도 없어. 순이야. 근데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이해해야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숙자야. 요즘 세상이 다 그래. 시어머니는 참아야 하고, 친정어머니는 챙겨야 하고. 순이가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은 자식이고, 저는 제 인생을 살겠다고요.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외롭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한테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고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일날 있었던 일, 지아한테 무시당한 일, 민수한테 들은 말들을 생각하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서 그림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 수다도 떨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지 않아도 됐고 며느리한테 무시당할 일도 없었죠.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장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먹을 음식들이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차렸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며칠 동안 민수한테 온 문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곧 겨울이 오겠죠. 혼자 보내는 겨울이 또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라도 괜찮았습니다. 제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들이 그리워도 참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사는 거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거리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녔습니다. 저도 옷장에서 겨울옷을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샀던 외투였죠. 옷에서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잠시 코를 갖다 댔습니다. 여보,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들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말을 하니 조금 위안이 됐어요.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보낸 걸까 싶어 열어보니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을 확인해 보니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었어요. 가끔씩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이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과일을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혈육보다 남이 더 따뜻할 때도 있구나. 아들은 제 생일도 모르고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는데 이렇게 가끔 안부 챙겨주는 분들이 더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지아랑 잘 지내고 있을까요? 저 때문에 부부싸움은 안 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결심은 변함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시당하면서까지 매달릴 순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혼자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죠. 제 인생이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민수와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거든요. 특히 지아를 보는 건 몇 달 만이었죠.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계심이 들었죠. 엄마, 저희 들어가도 돼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주눅 들어 보였죠. 오늘 토요일인데 너네 엄마 보러 안 갔어? 저는 지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아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 뵈러 왔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랐죠. 저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맞이하지는 않았어요. 따뜻한 차 한 잔도 내올 생각이 없었죠. 거실에 앉은 민수와 지아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빨리 용건을 듣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저희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 올렸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돈 이야기구나. 그래서 온 거구나.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1억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역시나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이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다른 데에서 빌릴 데가 없어요. 다음 주까지 계약해야 하는데 일주일 만에 어떻게 1억을 구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과일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노후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생일도 잊어버리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그 돈을 빌려줄 수 없었어요. 내가 왜 너네한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 어디서 아들 소리를 해. 석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그건 엄마가 전화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 내가 안 받았어. 근데 궁금하지도 않았어. 엄마가 왜 전화를 안 받나? 엄마가 잘 지내나?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지아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지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매주 찾아가던 너네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빌려달라고 해?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렇게 큰 돈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이럴 때만 나한테 어머니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너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네 친정엄마 걱정돼서 전화했을 때 어떻게 말했어? 뭐 불만 있냐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때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지아가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민수야, 너도 똑같아.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내 생일이 언제야? 그게 몇 월 며칠이냐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모르는 게 분명했습니다. 너는 자기 엄마 생일도 몰라?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민수야, 나한테는 엄청 중요해. 너는 매주 장모님 댁에 가면서 장모님 걱정만 그렇게 하고 내 생각은 평소에 하기는 해? 엄마, 저희 진짜 급해요. 도와주세요. 민수는 여전히 자기들 급한 돈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과일 가게 정리하시고 남은 돈 있잖아요. 그것 좀 빌려주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내가 3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모은 돈이야. 네 아버지랑 둘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요. 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명절에나 한번 얼굴 보고, 내 생일도 까먹고, 전화해도 바쁘다고 안 오고. 그런 너한테 내가 왜 이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민수는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이건 너희 주려고 내가 평생 번 돈 아니야.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쓰려고 모은 돈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민수야, 너네는 이럴 때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니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엄마, 제발요.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너희 주려고 내가 평생 모은 돈 아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 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와 지아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님한테 가서 대출 받아달라고 하던지, 거기 가서 도와달라고 해. 나한테는 이런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 엄마, 제발요.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지아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민수가 문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얼른 손 치워.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민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계속 두드렸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두드리더니 결국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대로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죠.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돈 빌려주시면 매주 엄마 뵈러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너 진심이야? 엄마, 진짜예요. 약속할게요. 돈 때문에 하는 효도는 필요 없어. 엄마, 제발요. 정말 저희 집 없어요. 다음 주까지 돈 못 구하면 거리로 나앉아요. 그건 너네 문제야. 앞으로 너랑 며느리 평생 안 봐도 되니까 연락하지 마. 엄마, 제발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져버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쐬었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사람 마음은 돈보다 귀한 거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민수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도 마찬가지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눈물을 식혀줬죠. 저는 그대로 창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니 조금 시원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제 선택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나이 든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숙자야, 이제 너 인생을 살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민수와 지아의 얼굴, 돈을 빌려달라던 그 말, 제가 거절했던 순간들이요. 남편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물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라면 이해해 줬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핸드폰을 봤는데 민수한테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돈으로는 마음을 살 수 없고 한 번 멀어진 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게 제가 깨달은 진리였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혈육이라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요. 민수는 제 생일도 몰랐습니다. 지아는 저를 무시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 소중한 돈을 줄 순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혼자 일어나야겠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하루를 보내야 할 거예요. 외로운 날들이 계속될 테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무시당하면서까지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 살아갈 겁니다. 아무도 제 외로움을 채워주지 않더라도 저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